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은 14, 15번 문법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13번과 14번 같은 문제는 문법의 탈을 쓰고 있는 문제인데 제가 조금 이게 묘하게 지쳐 보인다거나 좀 땀에 쩔은 것 같으면은 사실 이게 6번째 하거든요. 저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NG도 나고요. 편집하자니 할 줄도 모르고 뭐 괜찮은 거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자, 13, 14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문법인데요. 독서랑 함께 되어 있는 융합 문제입니다. 이 유형의 문제는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어요. 자, 내가 문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은 한 문제당 1분 안 걸립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문법을 모르는데 내가 이 독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읽고 풀릴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읽고 풀 수 있게 나와요.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데 조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건 좀 치사하게요. 그러니까 이 독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문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문법 개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법에 나온 이 지문에 등장하는 문법 개념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주로 중세국어가 나와요. 중세국어가 뭐예요? 네, 16세기 국어입니다. 위대하신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이래로 다양한 훈민정음을 활용한 다양한 서책들이 나왔는데 그것에 관련한 것들이 나옵니다. 벌써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해요? 이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 재밌어요. 이게 좀 약간 암호를 해독하는 느낌이랄까?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13번, 14번 문제를 하기 전에 왜 아무것도 안 띄워져 있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어간과 어근에 대한 개념 설명은 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일부러 화면을 띄우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자, 용언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용언은 무엇이 용언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할 테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용언은요 동사와 형용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에는 뭐가 있을까요?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동사에는 그렇죠. 걷다, 밥을 먹다, 이런 것들이 동사의 예입니다. 형용사는 자, 아까 얘기했어요. 동사는 동작. 좀 어두운데 보이죠? 예. 형용사는 상태, 성질, 이런 것들입니다. 영어랑 잘 헷갈려 해요. 영어의 형용사랑 달라요. 영어에서 말하는 형용사는 우리말에서는 관형사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헷갈려 해요. 아침이라서 커피를 고급스러운 척. 상태나 성질을 나타냅니다. 쟤 참 예쁘다. 이런 것들. 상태. 오늘 아침 너무 피곤하다. 이런 것들이 형용사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자, 볼게요. 이 용어는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동사와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하는데 용어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어간과 어미로 되어 있습니다. 어간, 어미. 그리고 이 어간과 어미 요 두 개가 서로 결합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활용이라고 합니다. 활용.
무슨 말이에요? 자, 알려드릴게요. 자, 먹다를 예로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정리를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자, 먹다는요, 요 단어와 요 두 개의 단어로 구성이 돼요. 자, 제가 하나만 열어볼게요. 물어볼게요. 요것만 있으면은 혼자 쓸 수 있어요? 없죠. 다 쓸 수 있어요? 못 쓰이죠. 둘이 합쳐져야 쓰이죠. 요 두 개가 합쳐지는 이렇게 합쳐져서 요 먹다가 되는 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활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활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성이 어간과 어미로 돼 있다 했잖아요. 이 친구가 바로 어간입니다. 왜냐고 물으시면 저희 할 말이 없어요. 문법은 규칙이거든요. 규칙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것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정해진 겁니다. 규칙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왜 어간이고 얘는 어미예요? 얘 이름 어간은 왜 어간이에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미라고 합니다.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간, 어미. 차이점이 보여요? 어떤 차이점이 보여요? 어간 같은 경우에는 뭘 담당해요?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합니다. 실질적 의미를. 그리고 어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문법적인 의미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은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가 아니고요. 자, 옆으로 좀만 빼볼게요. 먹다를 계속 보겠습니다. 자, 얘를 확장을 해볼게요. 확장. 자, 밥을 먹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의문문으로 좀 바꿔볼게요. 밥을 먹니? 그 다음에 밥을 내가 쟤랑 같이 먹어야 되겠어. 같이 밥을 먹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현재 먹는 거예요. 먹는다. 나 어제 먹었어. 과거에 먹은 거예요. 먹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를 가운데 줄을 제가 한번 쭉 쳐보겠습니다.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왼쪽을 볼게요. 왼쪽.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형태가 먹이라는 그 형태가 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불변하죠. 자, 근데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약간의 문법적인 의미. 어떤 거? 얘는 어떤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얘는 그냥 평서형이죠. 얘는 그냥 의문형이죠. 얘는 청유형이에요. 이거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요. 얘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요. 이런 식으로 문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형태가 다니, 자는다, 얻다 하면서 변화하는 것들이 막 갖다 붙여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어간이라 그러고 이런 친구들을 어미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동사와 형용사에서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애들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하고요. 형태가 변화하는 애들을요 우리가 어미라고 합니다. 끝. 그럼 제가 요거 하나만 좀 물어볼까요?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겠죠? 조금만 내려서 쓸게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는 먹고 먹었다. 그러면 제가 자, 먹었다 볼게요. 먹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먹었다만 볼게요. 먹었다만. 여기서는 뭐가 어간이에요? 먹. 그럼 어미는요? 어미는 얻다예요. 얻다 두 개 다예요. 다만이에요. 엄만이에요? 정답은 두 개 다 어입니다. 두 개 다 어입니다. 그러면은 먹고는요? 먹고는 먹는 동작이니까 동사죠. 그럼 어간과 어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도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어간일까요? 당연히 먹이 어간이죠. 그럼 고는
그런 거 없는데 이것도 어입니다. 이런 것도 어입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가 연결어미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끝내는 어미들을 종결어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나 전성어미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어미는 총 3개다. 문장을 종결하는 종결어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미. 그 다음에 전성어미라는 건 성질을 전환한다. 그러니까 성질을 바꾼다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다루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다.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미 이런 식이다. 자, 됐습니까? 자, 지우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몇 시일까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는 제 수업 시간일 테고, 누군가에게는 밤이려나 알지. 그래도 수업을 안 들으면 문자를 보내니까요. 그 문자 보낸 거 접니다. 잘 안 지워집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어간과 어미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고요. 제가 시간이 좀 애매해서 잠깐 끊었다가 여기 어근접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단어의 형성에 있어서 단어의 형성에서 등장하는 어근과 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어간과 어미는요, 용언의 활용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 친구는 단어의 형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냥 정의부터 때릴게요. 어근은 단어에서 실질적인, 아이고 자꾸 이게 이렇게 쓰네.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어근입니다. 접사는요, 어근의 뒤에 붙기도 하고 앞에 붙기도 해요. 붙어서 문법적 의미를 더하거나 단어를 파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접사라고 불러요. 접사. 예를 그냥 좀 보겠습니다. 예를 보는 게 제일 빨라요. 자, 그럼 제가 요거 하나만, 단어의 예를 하나만 볼게요. 자, 사과. 영어로 뭐예요? 애플이죠. 자, 사과라는 단어에 있어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어근은 사예요, 과예요, 사과예요. 사과 전체가 하나의 어근이죠. 자, 사랑 과랑 쪼개면 이 애플이라는 단어의 뜻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이런 단어는 어근 하나만 존재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디 보자. 자, 여러분들 양말 중에서 이렇게 완전 양말 말고 그 발목이 좀 보이게 신는 덧신 양말, 덧신 같은 거 있잖아요. 덧신 양말. 그거 볼게요. 덧신은 영어로 잘 모르겠습니다. 덧신 하지 말고 딴 걸로 할까요? 딴 걸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높다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덧신을 영어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이 좀 나왔네. 네.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자, 높다는 영어로 high. 자, 그럼 제가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 높다 중에서 자, high라는 의미를 가진 애는 높이에요, 다예요, 높다예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은 다른 예시 좀 볼게요.
자, 요 세 단어 중에서 이 하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뭐예요? 바로 높입니다. 높입니다. 줄게요, 이거 좀. 높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는요,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요. 어떤 의미를 더해요? 높만 있으면 단어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다라는 애를 붙여서 종결을 시키죠. 그런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선생님, 이거 아까 우리가 배웠을 때 이거 지금 접사라고 하셨잖아요. 접사라고 하셨는데 아까 우리가 배웠을 때 이거 어미이기도 한데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같은 단어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다를 어미로 보면요, 용언의 활용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이 다를 접사로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이 단어를 접사로 바라보는 것은 단어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애들이지 같은 단어를 관점으로 달리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접사 중에서 어미가 되는 이런 접사들을 좀 더 확장하면 뭐라고 하냐면 굴절 접사라고 합니다. 굴절 접사라고 합니다. 굴절 접사. 그럼 제가 요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자, 가위는 어근이 뭐예요? 가위죠. 가위. 사과랑 똑같습니다. 가만 이거 시죠. 이거 영어 안 쓸게요. 제가 어려운 영어는 좀 안 쓴 지가 좀 됐습니다. 가위를 이렇게 했을 때 가만이에요, 위만이에요, 가위예요. 요 의미는 가위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 친구 사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위에다 가위하는 행위라 그래서 가위질이라고 해볼게요. 이 친구는 가위질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의 어근은 뭐예요? 어근. 질은요? 접사예요. 접사. 이 친구가 접사입니다. 이 친구가 접사인데 이 친구는 가위라는 명사에 붙어서 질이라는 행동의 의미로 뭐 하고 있어요? 파생시키고 있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명사와 결합하여 명사인 단어와 결합하여 뭐 하고 있어요? 행위의 의미를 이 의미로 파생시키고 있죠. 이 질이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 이런 접사를 뭐라고 하냐면은 파생 접사라고 합니다. 어렵죠? 그냥 접사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정도 고난이도의 영어는 제가 좀 합니다. 애플트리겠죠? 어근이 뭐예요? 사과나무의 어근 어떻게 쪼개요? 사과랑 나무로 쪼개죠. 그럼 사과는 우리가 여기 어근이라고 했으니까 나무는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뭐예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형태. 그래서 이런 단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단일어라고 불러요. 어근 하나인 단어를 이렇게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를 우리는 파생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애들을 합성어라고 불러요. 땡, 끝입니다. 자, 끝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어근 접사. 자, 어근 접사 용언 어간과 어미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요거 생각보다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왜 많이 헷갈려 하냐면요, 일단은 발음이 비슷해서 그래요. 발음이 비슷해서 그런데 절대로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단어가 같다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자, 이거 아까 좀 전에 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용언의 활용, 어간과 어미, 요걸 했죠.
그러면은 제가 요거 하나만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게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은 볼게요. 예를 볼게요. 높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높다. 자, 파란색은 단어의 형성 파트로 쓰겠습니다. 빨간색은 용언의 활용 파트로 쓸게요. 자, 이 친구는 뭐가 돼요? 단어의 형성으로 봤을 때 근. 이 친구는 접사. 특히 이런 접사를 뭐라고 한다? 굴절 접사라 그런다. 용언의 활용으로 볼게요.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간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이 친구를 뭐라고 합니까? 미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좀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자, 높이다라는 단어에서 하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근은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근이 뭘까요? 바로 높이입니다. 근이에요. 이는요 접사입니다. 높인다라는 피동 표현의 접미사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얘도 접사예요. 그런데 용언의 활용만으로 봤을 때 높이다에서 간이 뭘까요? 높일까요? 아닙니다. 높이까지가 간이고요. 다가 어미입니다. 선생님 왜요? 잘 모르겠을 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높이다 평서형. 의문형으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꿔요? 높이니? 청유해 볼게요. 청유. 높이자. 명령해 보겠습니다. 높이어라. 바뀌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라고 그랬죠? 바뀌지 않는 부분이 뭐예요? 여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헷갈려요. 다시 한 번만 또 예를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파란색 단어의 형성 솥 뭐예요? 어근이죠. 이건 이 정도 지겹다. 다 접사입니다. 자, 용언의 활용 솥 뭐예요? 간이죠. 다는요 미입니다.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제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솥다에다가 솥다를 좀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는요 붙임표라고 불러요. 영어에서는 하이픈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까지 나오나? 잠시만요. 나오는지만 볼게요. 나오네. 혼자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자, 이 치솟다를 보시면요. 자, 파란색 단어의 형성. 치솟다의 치는요 강조예요. 강세입니다. 그럼 실질적 의미를 담당하는 어근은 뭘까요? 솥입니다. 솥. 다는요? 다는 무조건 접사네요. 치는요 솟아오르는 그 의미의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강조를 한다고 했잖아요. 강조, 강세.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접사입니다. 접사입니다. 그러면 어간과 어미로 볼게요. 치솟. 자, 이 화면이 이게 좀 돌리면 좋은데 치솟다. 의문형으로 바꿔볼게요. 치솟니? 명령해 보세요. 치솟사라. 어간이 어디예요? 어미는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어간과 어근이 같은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어간과 어근이 같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됩니까? 별거 없죠? 네, 별거 없습니다. 요것만 잘 알면은 13, 14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치솟다 좀 볼게요. 치솟다. 치솟다의 경우는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좀 여러분들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죠. 죄송합니다. 네. 자, 치솟다의 경우에는요. 이 친구가 저 파란색 볼게요. 파란색 단어의 형성. 이 친구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솥이라는 단어에 다라는 접사로 결합을 하면서 문장으로 종결할 수 있는 기능을 문법적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런 애를 이제 뭐라고 한다 했다. 굴절 접사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요? 이 굴절 접사는 다 어미입니다. 굴절 접사는 다 어미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골이 아파지는 거예요. 이거 문법을 할 때 다시 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할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치라는 요 접사는요, 솟다의 의미를 강조한다고 제가 그랬죠. 이런 애를 그러니까 솟다에서 치솟다로 좀 더 강세의 의미를 더해줌으로써 의미를 파생시키고 있어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생접사라고 합니다. 파생접사. 그리고 하나만 더. 접사 중에서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접사를 뭐라고 하냐면 단어의 머리에 있다 하면서 접두사라고. 저 굴절에 있는 이 끝에 있는 접사는 뭐라고 할까요? 접미사라고 합니다. 접미사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굴절 접사는 어미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굴절 접사가 어미면은 굴절 접사는 곧 뭐다? 접미사냐 접두사냐? 접미사다. 왜? 어미는 무조건 어간 뒤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3, 14번 좀 다시 보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 제가 지우는 부분은 사실 몰라도 됩니다. 사실 몰라도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떠들면서 요것만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지금 요 부분. 단어의 형성은 어근과 접사, 용언의 활용은 어간과 어미. 같은 단어가 어근일 수도 있고 어간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단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좀 만족스럽지가 못하거든요. 이게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파트가 자꾸 잘 안 돼요, 촬영이. 그래서 좀 그냥 하려고 합니다. 8번째 촬영하거든요. 네, 힘듭니다. 좀. 자, 높다의 높은 어간이기도 하고 어근이기도 하다. 뭔지 알죠? 자, 그렇다면 어간일 때와 어근일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간과 어근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그래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알려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좀만 내려봅시다. 13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자, 윗글을 모르는데 내가 어간과 어근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높다에서 높은 단어가 활용될 때 형태가 변화한다 안 한다? 변화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뭔데? 이게 뭔데? 어간. 점에서 어간이라고 돼 있잖아. 단어를 구성할 때 니은이라는 점에서 어근은 뭐다?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2번. 30초면 풀죠. 30초면 풀죠. 그죠? 네, 다시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30초면 풉니다. 알면 30초면 풀고 모르면 1분 이상 걸리겠지.
자, 어간은 용언 등이 활용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자, 용언은 문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바뀌면서 활용되는데, 자, 밑줄 한번 쳐볼게요.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그러고, 형태가 변화하는 부분을 엄이라고 한다.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아까 계속 이야기했어요. 높다가 높고 높지 같이 활용될 때, 활용이 뭐라고요? 높이라는 어간에 고, 지, 다라는 어미가 붙는 게 활용이다. 그랬을 때 높은 어간이고 고낮이는 어미이다. 이와 달리 어근은 단어를 구성할 때 밑줄 칠까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리고 어근에 밑줄 치겠습니다. 어근의 앞이나 뒤에 결합하여 특정한 의미를 나 기능을 더해주는 부분을 접사라 그런다. 접사. 기억나죠? 치솟다. 용어는 어근과 접사로 분석할 때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부분만을 어간만을 대상으로 한다. 가령 드높다의 경우 어간인 드높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자 우리 확장 좀 해볼게요. 드높다 배운 대로 좀 해봅시다. 드높다 어근이 뭐예요? 어근 다와 드는 뭐예요? 드높다, 드높지, 드높고, 드높은 어간은 뭐예요? 드높 어미는 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드높다의 경우 어간인 드높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높은 어간이고 그 앞에부터 심하게라는 의미를 덧붙여주는 드는 접사이다. 접사는 어근 뒤에 결합하기도 하는데 높 뒤에 접사 이가 결합한 높이다가 해당한다. 이를 정리하면 이럴 것 같다. 한편 단어는 높다와 같이 하나의 어근으로 구성된 경우나 어근에 접사가 결합한 경우 이외에도 2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경우 기억나요?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이런 것들. 예컨대 높푸르다 같은 경우에는 어근 높과 어근 푸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이렇게 글을 읽고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자, 14번 용언의 자료에서 용언이래. 뭐라는 겁니까? 보기의 자료에서 활동 A에서 C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동영상 촬영하면서 진짜 그 EBS 선생님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저는 이제 한 20분 촬영을 이렇게 하려면요. 계속 NG도 나고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8번, 9번 이런 식으로 촬영이 돼요. 그러니까 20분 하려면 건 한 2시간 이상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선생님들은 원테이크로 하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뭐 메가스터디 강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앞에 학생들이 앉아 있으니까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EBS 선생님들은 정말 아무도 없잖아요. 역시 세상에는 만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보기의 자료에서 A에서 C로 들어갈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번 보겠습니다. 용언, 건불다, 먹히다, 자라다, 치솟다, 휘감다. 저는 사실 이런 문제를 제일 싫어합니다.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단어를 모아봅시다.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접두사가 뭐가 없는 거예요. 어근 앞에 치솟다처럼 치솟다의 치처럼 뭐가 붙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휘감다 보겠습니다. 휘감다. 자, 휘감다는요. 휘어 감는 거예요. 휘감다는 단어가 좀 특이한데요. 휘감다는 어근 접사입니다. 그러니까 A가 아니고요. 어근이 2개인 거죠. 그러니까 C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잘하니, 잘하고. 어간은 자라. 그로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자예요, 자라예요, 자라다예요. 잘하죠? 그러니까 A는 자라다는 A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결합한 단어 B 보시면은 어근, 솥에 어근 앞에 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뭐예요? 치. 뒤에 결합한 거는 히. 이해됩니까? 네. 2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건 검다, 불타, 건불타. 건불타는요 그냥 붉은 게 아니라 이제 약간 그
검은색을 띠는 불금이에요. 불금. 자, 15번 보겠습니다. 목적어. 자, 요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목적어는 여기다가 위에다 좀 쓰겠습니다. 목적어는 체연의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형태를 목적어라고 합니다. 체연에는 뭐가 있냐면요. 명사, 철수, 영희 이런 이름 명사, 대명사, 그녀, 수사 하나 둘을 말합니다. 여기에 을이 붙으면 다 목적어예요. 자, 보겠습니다. 근데 이 목적어를 요구하는 서술어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마 이제 너무 복잡해지는데요. 자, 볼게요. 밑줄에 한번 쳐봅시다. 목적어는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에요. 여기서의 서술어는 참고로 영어 시간에 많이 배웠을 텐데 타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문장에서 목적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체연의 목적격 조사 가장 기본이에요. 체연에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 자, 이제 여기서 나오면은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사는 총 3가지예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격조사는 문장에 어떤 자격을 주는 거예요. 자격을 부여합니다. 격조사는. 보조사는 특정한 의미를 더하는 애들이에요. 접속조사는 2개의 체언을 연결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격조사는 이, 가, 을, 에서 이런 거 이런 게 있고요. 보조사는 만, 는. 이거는 나중에 조사하면서 다시 자세히 하겠습니다. 의미를 더해주는 거. 도, 만, 는. 접속조사는 와, 과, 랑 이런 거. 철수랑 영이랑 할 때의 랑 그런 것들이 접속조사입니다. 체연에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기억 볼게요. 기억의 예로 산책을 넣을 수 있다. 넣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산책을이라는 이 친구는 어디에 넣어야 돼요? 이 친구 여기다 넣어야죠. 그러니까 A가 있다면은 A에 넣어야 되겠지. 답이 1번이네요. 2번 보겠습니다. 이사도.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 도가 이런 걸 동반이라고 하는데요. 동반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건데 걔는 이사도 같다는 거예요. 꽃구경, 체험 단독 꽃구경. 그는 꽃구경 갔어. 괜찮죠? 원래는 꽃구경을 갔었는데 왜 을이 생략될까요? 당연히 목적어인 경우라고 생각이 들면은 을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어디? 구어에서. 니은의 예로 배낭여행을 들을 수 있다. 맞죠? 배낭여행 갔어. 한길만을 한길 체험 목적어 보조사 만 목적기억조사 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